요즘 농사 준비하시면서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. 올해는 뭘 심어야 하나? 벼를 계속할까? 아니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다른 작물로 갈아탈까? 그런데 이 고민,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정부가 2026년 양곡 수급 계획을 확정했는데요.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. 벼 재배 면적 3만 8천 헥타를 줄이고 대신 콩이나 가루쌀 같은 전략 작물을 9만 헥타르까지 늘린다.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정책이 실제로 농민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, 그리고 정부가 말 안 하는 부분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보시죠. 2025년 벼 재배 면적이 67만 8천 헥타르였습니다. 이게 1975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예요.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3만 8천 헥타르를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 2026년에는 64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이 약 600제곱킬로미터인데 3만 8천 헥타르면 서울시 면적의 60%가 넘는 논에서 벼 대신 다른 걸 심으라는 거예요. 그럼 뭘 심으라는 걸까요? 정부가 정한 전략작물 9만 헥타르의 구성을 보면요. 콩 같은 두류가 3만 2천 헥타르로 가장 많고 여름 사료 작물인 하계조 사료가 1만 9천 헥타르 가루쌀이 8천 헥타르 깨가 4천 헥타르 옥수수가 3천 헥타르입니다. 이 작물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에요. 콩 자급률이 30%도 안 되고 밀은 1%대입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쌀은 남아도는데 이런 건 계속 사다 먹으니까 논을 활용해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거죠.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. 지금 국제곡물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. 2024-25년 세계 곡물 교역량이 전년 대비 2% 넘게 줄었어요. 각 나라가 자기 먹을 거 챙기느라 수출을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. 밀 재고율도 떨어지고 있고요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콩이든 밀이든 계속 수입에만 의존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겁니다. 근데요,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. 정부 정책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. 문제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거예요. 전략작물집 불제라고 해서 벼 대신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금을 줍니다. 2024년 기준으로 8만 5천 농가가 참여해서 경영체당 평균 260만 원 정도 받았어요. 2026년에는 단가도 올랐습니다. 콩이나 가루쌀 심으면 헥타르당 200만 원, 사료작물은 550만 원까지 줍니다. 이모작하면 100만 원 더 얹어주고요.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? 그런데 솔직히 여쭤볼게요. 여러분, 이 돈 받으려고 벼농사 접으실 수 있으세요? 벼는 그래도 수십 년 해온 거고 기계도 있고 유통망도 있잖아요. 콩이나 가루쌀은요? 새로 배워야 하고 팔 때도 아직 불안정합니다. 특히 가루쌀 같은 경우 2024년에 전국 재배 면적이 2천 헥타르밖에 안 됐어요. 정부는 2026년에 1만 헥타르로 5배 늘리겠다는데 과연 그만큼 수요가 있을까요? 가루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. 가루쌀은 밀가루 대신 쓸 수 있는 쌀인데 아직 식품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. 혜태제과에서 OES에 넣어서 팔기 시작했고 정부가 라면이나 빵 회사들이랑 협력하려고 노력 중이긴 해요. 그런데 업계 입장에서는 수입 밀가루가 더 싸고 안정적인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. 농민이 열심히 길러도 팔 데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? 이쯤에서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일본이 1971년부터 50년 넘게 똑같은 정책을 했거든요. 간반 정책이라고. 벼 재배 줄이면 보조금 주는 거요. 결과가 어땠냐면요. 1969년에 317만 헥타르였던 벼, 재배 면적이 지금은 124만 헥타르로 줄었습니다. 3분의 1 수준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영세농 구조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. 일본 쌀농가 중에 1헥타르도 안 되는 소농이 아직도 절반이 넘어요. 왜냐하면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해주니까 작게 농사 지어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규모화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농업에 희망이 없다고 떠나버렸습니다. 일본 최대 사케 회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일본 농림수산성은 벼농사에 대한 희망을 없게 만들었다. 소규모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. 이 말이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. 혹시 이거 아셨어요? 2026년에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처음으로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. 194만 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요.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1.5헥타르로 조금 늘었는데 이건 농민이 땅을 더 샀다는 게 아니라 영세한 농가들이 그만뒀다는 뜻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60대 70대 농민분들한테 지금까지 하던 벼 접고 콩이나 가루쌀로 바꾸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소비자 입장은 어떨까요? 벼 재배가 줄면 쌀값이 오릅니다. 이미 2025년 9월에 쌀값이 전년 대비 16% 가까이 올랐어요.
20kg 한 포대에 6만 7천 원 정도 합니다. 2026년에는 25%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. 3인 가구가 한 달에 쌀 10kg 먹는다고 치면 연간 10만 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겁니다. 정부는 비축미 풀고 할인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요. 쌀은 남아돌고 콩이나 밀 같은 건 수입에 의존하니까 논 활용을 바꿔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. 국제 곡물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. 문제는 실행 방식이에요. 보조금 몇백만 원 준다고 수십 년 해온 농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새 작물의 유통망, 가공시설, 수요처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그건 아직 부족합니다.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이런 전환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. 이 정책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. 한국 농업이 쌀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. 정부는 숫자로 목표를 세우지만 그 숫자 뒤에는 올해 뭘 심을지 고민하는 농민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. 지금쯤이면 모판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런 정책 뉴스 보면서 한숨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밥상의 말단은 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정부 발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.